안녕하세요. 조한청입니다. 이번 시간은 1031 투자 부동산을요, 거주 부동산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나오는 문제, 궁금증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1031 익스체인지라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뒤이어 좀 더 개괄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는 이 투자 부동산을 내가 사서 이후에 매각해서 나오는 양도 차익에 대해 내가 또 다른 투자 부동산을 사는데 이 매각 대금을 활용함으로써 거기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을 과세되지 않고 이월되게 하는 그런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사례를 놓고 보죠. 실제 저희가 며칠 전에 이 상담에서 다루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홍길동 씨인데요. 약간 팩트는 각색했습니다만 샌디에고에서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2010년도에 이분이 임대 목적의 부동산을 구입하신 거죠. 임대 부동산 A예요. 30만 불에 샀다고 하죠. 그래서 그동안 계속 투자 부동산, 임대 소득을 내는 그런 투자 부동산으로 사용해 왔던 거죠. 그리고 나서 금년 5월 달에요. 이 A 부동산을요. 1밀리언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1밀리언을 돌아서서 다른 부동산, LA에 있는 다른 투자 부동산을 사는데 썼다는 거죠. 결국 1031 Like Kind Exchange를 활용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분이 이 30만 불에서 1밀리언이라고 하는 그 차익이죠. 양도소득에 대해서 발생해야 되는 소득세를 이월했다, defer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30만 불이 아니라 감가상각해서 양도소득이 더 높겠습니다만 논의의 목적상 단순화시켜서요 70만 불의 양도소득을 이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이 부동산 B에는요 이 홍길동 씨의 아들 내외가 5개월째 임대해서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뒤에 조만간 이 홍길동 씨도 이 집에 부동산에 들어가서 살까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걱정이 있을 거예요. 이게 1031 Like Kind Exchange라고 하는 것이 투자 부동산에서 투자 부동산인데 나는 투자 부동산을 산 게 아니라 거주 목적의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1031의 베네핏을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불인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걱정 또는 이런 상황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요. 1031 Like Kind Exchange로 70만 불의 소득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세금을 분명히 유예를 했는데 이걸 불인받는 거 아니냐. 왜? 내가 자가 목적으로 쓰게 됐으니까 이 자격을 상실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 문제가 뭐 잘 해결됐다고 치죠. 그러면 나중에요. 이 홍길동 씨 부부가 이 집에 거주하게 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주 거주지에 대해서 나중에 팔았을 때 25만 불, 또 부부 공동일 때는 50만 불까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또 면제받는 그런 내용의 또 혜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또 좀 더 적극적인 관점에서의 궁금증도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시죠. 1031 익스체인지요. 이미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동종자산 교환에 대해 발생하는 양도세가 있을 텐데 이걸 유예해 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거는요. 뭐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로 내가 교환했을 때 하나의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팔고 그 매각 대금을 다른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사는데 썼을 때 이 매각된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에서 발생하는 매각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미뤄준다는 그런 내용이죠. 간혹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다뤄보면 이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은요. 미국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미국 자산으로 이제 동종자산 교환을 했을 때 자격이 되고요. 해외 자산일 경우는 해외 자산일 경우에 해외 자산일 경우는 그걸 매각하고 해외 자산을 살 때 이 동종자산 교환 1031 익스체인지의 자격을 확보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간혹 한국 부동산 팔아서 미국 부동산 사도 되냐 또는 반대죠. 미국 부동산 팔아서 한국 부동산 사도 Like Kind Exchange 1031 자격 되느냐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요. 이와 같은 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래서 1031 Like Kind Exchange에 대한 영상이 있죠. 73강 좀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만 불 주 거주지에 대한 양도소득 면세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건이요. 주 거주지여야 되죠. Principal Residence여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 해당 부동산을요. 매각하기 전 5년을 놓고 봤을 때 2년을 보유하고 2년은 거주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를 충족할 경우에 개인의 경우는 25만 불까지 이 프로퍼티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이제 과세소득에서 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부부 공동의 경우는 50만 불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슈로 돌아와 보죠. 이 투자 자산을요, 개인 자산으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까 홍길동 씨가요, LA의 부동산 B를 이제 투자 목적 부동산으로 샀는데, 사실 이분은 조만간 들어가서 내가 거주하겠다, 주 거주지로서 쓰겠다라는 그런 계획 내지는 그런 가능성을 지금 타진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되는지. 그에 대한 답은요, 결국 답을 얘기하기 전에 배경. 1031의 혜택이라는 것은 투자 자산과 투자 자산의 교환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 두 번째, 내가 투자 자산을 A라는 부동산을 팔아서 B를 살 때 이 B 부동산이 본인 거주 목적의 부동산일 경우라면 이게 불인된다라는 건데, 당연한 건데, 사람 일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샀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어서 나중에 내가 주거용, 거주용으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무조건 불인된다 아니면 무조건 된다? 어떤 규정이 적용되냐는 그런 궁금증인 거겠죠. 이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facts and circumstance예요. 어떤 내용일까요? 결국은 이거잖아요.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그렇게 됐지만 원래 나의 의도는 나의 good faith인 거죠. 나의 선의, 나의 실제 의도는 그런 거 아니었었다. 나는 동종자산, investment property로 쓰려고 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키겠죠. 당연히. 그랬을 때 내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줘야 하는 의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걸 이제 팩트를 나열한다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년 이상은 시장 가격에 따라서 내가 쭉 임대했다라면 이건 굉장히 스트롱한 나의 의도를 보여주는 그런 팩트가 되겠죠. 그 밖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 프로퍼티 B를 구입한 다음에 내가 바로 이주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는 일시적으로라도 내가 그걸 나의 거주지 또는 나의 어떤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본인의 주 거주지요. 다른 주 거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거주지를 만약에 매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요 부동산 B를 매입하는 것과 연동해서 그 매매 거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보여주면 도움이 되겠죠. 왜? 만약에 연동됐다 그러면 이 사람 애초부터 계획했던 거 아니냐라고 볼 거잖아요. 본인이 원래 멀쩡하게 살던 집 팔고 이 집에 들어갈 생각으로 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정황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부동산 B를 샀을 때 이걸 실제로 임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어떤 노력이 있었느냐라는 것도 나의 어떤 의도를 보여주는데 도움이 되겠죠. 예컨대 광고, 임대 광고를 낸다거나 아니면 부동산 에이전트를 고용해서 실제 임대를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임대를 진행했다면 이거 역시도 적정 가격에 따른 임대, 시장 가격에 따른 임대여야겠죠.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가족 구성원이나 지인에게 해줬다라고 하면 이 의도를 의심받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들어가 살게 됐다라고 해도 그때 피치 못할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뭐 내가 갑자기 퇴직하게 됐다라던가 아니면 뭐 이혼, 결혼 뭐 이런 등의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면 도움이 되겠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이게 다 없으면 부족하다라는 것도 아니죠. fact and circumstance를 따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서 그럼 이거 말고 다른 건 없겠냐인데요. 결국 모든 법이 하나하나의 상황들을 다 다룰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나의 팩트가 실제 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고민하고 그에 따라 만들어내는 게 전문가들의 역할이고 뭐 변호사의 역할일 테니, 만약에 그렇지 않고 법이 모든 팩트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그럼 변호사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팩트 앤 서컴스턴스를 어떻게 나의 상황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요. 간혹 어떤 법 중에는요, 이런 거 너무 복잡하니까 요것만 지키면 문제 삼지 않을게 라고 하는 그런 법들도 있어요. 모든 법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간혹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 내용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1031을 했는데 투자 자산으로 내가 갈아탄 거죠. 바꿔서 이제 B를 샀는데 이걸 내가 개인 목적으로 나중에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래는 이와 같은 팩트 앤 서컴스턴스로 내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걸 설득해야 되는데, 그런 거 말고 요것만 지키면 말하자면 IRS가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걸 바로 Safe Harbor 규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게 IRS의 뭐 Revenue Procedure 뭐 이때 2008년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요것만 충족하면 결국 내 의도를 의심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1031의 자격에 대해 불이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첫 번째 조건, 거주용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내가 구입한 B에 해당이 되겠죠. 이 구입한 부동산, 거주용 부동산이어야 되고요. 이걸 내가 2년 동안 보유해야 되고요. 그리고 2년 동안에 매년에 대해서 14일 이상 비관계인에게, 내 가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장 가격, 적정 가격에 따라 임대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만약 임차인이요,
관계인일 경우, 가족, 아까 홍길동 씨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 경우에는 이들이 주 거주지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당연히 시장 가격, 적정 시장 가격에 따른 임대여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이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 오너, 이 실제 프로퍼티 오너 홍길동 씨가 되겠죠. 는 이 대상 프로퍼티에 대해서 14일 이내, 1년에 14일 이내만 사용하거나 또는 내가 타인에게 임대를 했을 때는요, 그 임대 기간의 10% 이내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요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이 자산은 텐더리언 프로퍼티로 인정해준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세이프하버를 충족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근데 이게 2년 동안 이걸 다 지켜야 되는 거니까 너무 좀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면요. 그러면 무조건 안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아닐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fact and circumstance를 가지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팩트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겠다가 답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로서요. 이분이 홍길동 씨가요. 이후에 그 집에 들어가서 다시 주 거주지로 사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이제 돌아서서 매각을 할 때 내 주 거주지에 대한 50만 불 혜택 누릴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겠죠. 이거는요. 1031 익스체인지 이후에 임대 부동산으로 쓰던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조건은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간 뒤로부터 5년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2년을 거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추가의 조건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누릴 수 있는데 여기에 one more thing,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후에 그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요, 총 양도소득 면제 대상 금액은 임대기간 대비 거주기간 비율만큼 차감한다. 제가 왜 웃냐면 좀 말이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과 그 보유한 총 기간에서 임대 기간이 있고 내가 거주한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이걸 비례해서 따지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내가 10년을 보유했어요. 그리고 7년간은 임대하고 3년은 거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총 10년의 기간 중에 요 7년은요 임대, 그리고 3년이 거주.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분의 7이잖아요. 그러니 70%만큼은요 1밀리언의 양도소득이 만약에 이 기간에 대해서 발생했다라고 하면 70%인 70만 불만큼은요 임대 기간이니까 내가 거주한 기간이 아니니까 그 50만 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성격의 임대소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요 3년 내가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 할당되는 소득 30만 불이 되겠죠? 이만큼만 내가 이 50만 불 공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30만 불이라는 것이 비과세 대상 양도소득이죠. 그러니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부부 공동이니까 50만 불이잖아요. 그런데 50만 불이 안 되니까 요거 그냥 다 없애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분이 최종적으로 이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해서 인식해야 되는 양도소득은요 70만 불만 남는다라는 거죠. 이상 이 1031 프로퍼티를요 내가 주 거주지로 변형했을 때 내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조건 그리고 지켜야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